요즘 따라 감기 한번 걸리면 유난히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는 느낌. 혹시 여러분의 면역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대인의 일상 속에는 면역력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까지. 그 결과 몸은 서서히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일상 속 6가지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우리 몸은 다시 튼튼한 방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과 그 숨은 원리를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소는 면역 세포의 생성, 활성화, 그리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면역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C는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여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과일, 오렌지, 자몽, 레몬, 키위, 브로콜리, 피망, 딸기는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세포와 B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에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으며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 합성 경로입니다. 하루 15,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은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돕는 필수 미네랄로 부족 시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이며 호박씨, 쇠고기, 렌틸콩, 병아리콩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와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셀레늄도 면역력에 기여하는 미네랄로 브라질너트, 해바라기씨, 참치, 닭고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요소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반응을 최적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군집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장은 면역 세포의 약 70%가 위치한 주요 면역 기관으로 건강한 장내 환경은 전신 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콤부차 등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에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아마씨유, 치아씨, 호두는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단일 식품에서 모두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빨간색 토마토는 리코펜, 보라색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녹색 시금치는 엽산, 주황색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색상 다양성은 무지개 식단으로 불리며 면역력 강화에 이상적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백혈구의 병원체 공격 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당 식이 후 몇 시간 동안 면역 기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을 준비하고 식단에 신선한 재료를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을 계획할 때는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철 식재료는 영양가가 높고 지역에서 재배된 경우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겨울에는 뿌리 채소 고구마, 당근, 무와 감귤류,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오이, 수박, 토마토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져 영양소가 면역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식사 간 간식을 선택할 때는 견과류, 과일,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며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리, 보리, 키노아, 콩류, 사과, 배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단세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 25, 30g으로 이를 충족하려면 통곡물과 채소를 식단이 주요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항염증 식품을 추가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올리브 오일, 생강, 녹차도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강황을 스무디나 수프에 소량 첨가하거나 생강차를 마시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찌거나 굽는 방식은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며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식품의 영양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쌀 대신 통곡물 현미, 퀴노아, 귀리를 선택하면 혈당 안정성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려면 천천히 씹고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일기를 작성하거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식단을 설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을 꾸준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합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몸 전체를 효과적으로 순찰하도록 돕습니다. 면역세포는 혈류와 림프계를 통해 이동하며 운동은 이 이동성을 높여 병원체를 빠르게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하루 30에서 45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은 면역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중간 강도 운동은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댄스는 심박수를 적절히 올리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T세포, B세포, 자연살의 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면역 억제를 방지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므로 운동을 통해 이들의 활성을 높이는 것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또한 림프계의 순환을 촉진하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림프계는 근육 수축을 통해 림프액이 순환하므로 걷기, 점핑,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만성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를 오픈 윈도우 현상이라고 부르며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고 1, 2주 후에는 20분, 30분으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운동 빈도는 주 3회에서 시작해 점차 주 5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내 운동과 실외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외 운동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의 가벼운 조깅, 숲길 산책, 자전거 타기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공기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고 공기청정기가 있는 실내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근육 회복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고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두부, 단백질 쉐이크는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루틴을 만들 때는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댄스, 테니스, 배드민턴, 클라이밍, 등산 등을 선택하면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파트너를 두거나 그룹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동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앱을 활용해 운동량, 심박수, 칼로리 소모를 추적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제공하므로 면역력 강화에 지속적인 기여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은 면역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신체와 면역계의 재생 및 회복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재충전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며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을 조율합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매일 7,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며 비렘 수면의 깊은 단계는 림파 수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염증 마커를 증가시키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생체 시계는 빛과 어둠에 민감하므로 아침에 햇빛을 쬐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독서, 스트레칭,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거나 5,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숙면에 유리합니다. 침실 환경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조명, 적절한 온도 18에서 20도, 조용한 환경은 숙면을 촉진합니다. 암막 커튼, 귀마개,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활용하면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저녁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알코올은 렘 수면을 감소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낮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나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수면 위생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인지행동 치료나 수면제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일상의 우선순위로 두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유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은 백혈구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하여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조용한 장소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긴장이 완화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초월 명상은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 앱이나 유튜브 가이드 영상을 활용하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뒤 4초 동안 내쉬는 4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활용해 깊은 호흡을 유도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신체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 동작과 호흡을 결합하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세포의 활성을 촉진합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뜨개질, 요리 등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사회적 연결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커뮤니티 활동 참여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덜 걸리고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정기적인 모임, 전화통화, 자원봉사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 인지행동 치료,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은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시간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도 유용합니다. 할 일 목록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하거나 업무와 휴식을 명확히 구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수분 섭취를 유지합니다. 수분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60,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은 면역 세포의 이동,
영양소 운반,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점막, 코, 목, 폐, 장이 촉촉해져 병원체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점막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부착하고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인은 하루 수분 섭취량으로 약 2에서 2.5리터를 권장합니다. 체중, 활동량,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체중 1kg당 약 30, 40ml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허브차 캐모마일, 페퍼민트, 과일 물레몬, 오이, 민트 첨가, 무가당 차는 수분 섭취를 다양하고 즐겁게 합니다. 레몬 물은 비타민C를 추가로 제공하며 민트는 소화를 돕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드링크는 당분이 높아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 홍차, 녹차는 과다 섭취하면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 손실을 유발합니다. 카페인을 즐긴다면 하루 2~3잔으로 제한하고 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습관화하려면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 기상 후,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사무실에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스마트 물병이나 수분 섭취 추적 앱을 활용하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 식이 수분 섭취에 기여합니다. 수박 92% 수분, 오이 95%, 샐러리 95%, 토마토 94%, 멜론 90%는 수분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이나 멜론을 간식으로, 겨울에는 채소 스프나 스튜를 활용하면 수분과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 두통, 변비,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신호이므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더운 날씨, 감염 발열, 설사 시에는 수분 손실이 증가하므로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나트륨, 칼륨이 포함된 코코넛 워터나 수제 전해질 음료, 물소금 소량 레몬즙 꿀을 활용하면 탈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위생은 면역력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피부, 점막, 소화계 같은 물리적 장벽은 병원체의 침투를 막으며 위생은 이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병원체 전파를 막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누로 20초 이상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를 시간 꼼꼼히 씻고 손가락 사이, 손톱 아래, 손목까지 세심히 닦습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대중교통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는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을 예방합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알코올 함량 6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고 비누와 물이 있을 때는 손 씻기를 우선합니다. 알코올 기반 소독제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므로 보습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먼지, 곰팡이, 꽃가루가 병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환기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합니다. 하루 2~3회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여 점막이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침구 세탁은 면역력 건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침구에는 땀, 피부 각질, 먼지 진드기가 쌓이므로 1~2주에 한 번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베개와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알레르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방 위생도 중요합니다. 도마는 생고기,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세척합니다. 스펀지와 행주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거나 교체하여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행주를 1분간 가열하거나 끓는 물에 담그면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